안녕하십니까. 중남미 정원의 최명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2020년에도 EBS에서 방송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아서 가는, 정말 눈물 쏙 빼놓는 신파조의 애니메이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엄마 찾아 산말리가 2020년대까지 방송된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1976년도에 TBS에서 처음 방영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0년에도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마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이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재방영된 것과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마 찾아 산말리의 그 주된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의 아줌마가, 그 쉽게 얘기하면 아르헨티나로 식모살이 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식모살이 하러 간 엄마를 찾아서 주인공 소년이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너무 많이 반복돼서 이제는 좀 진부하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유럽이 세계대전의 여파로 거의 뭐 풍지박산 나버렸고요. 그리고 냉동선이 발명되어서 뭐 쇠고기니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팜파스 넓은 초원에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잘 자라는 밀이니 옥수수니 대두니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고기까지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니까요. 글쎄요, 그냥 뭐 일반적인 경제 대국, 여러 산업들이 균질이 발달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호기를 맞았던 탓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1900년대의 이야기, 뭐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 4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현재 환율은 220페소가 넘었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2009년하고 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 연말서부터 10년 초반에 아르헨티나를 갔었는데요. 그때 1달러당 환율이 10페소, 뭐 11페소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뭐 220페소니까요. 22배 이상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뉴스들을 보면 아르헨티나의 무역 수지 적자 폭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등등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 보유에 문제가 생겨 2023년 4월 20일 기준 외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모든 외환 거래를 다 중단한 건 아니고 20억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를 지급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IMF에서 450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에서 이 IMF 구제금융은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참 이게 또 새로울 거 없는 뉴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인플레이션, 외환 보유고 줄어들고 있고 외환 거래도 중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IMF가 들어가서 어떤 뭐 조치들을, 구조조정을 취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민중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브라질과 더불어 남아메리카의 농업 대국 중의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흉작을 거뒀다고 합니다. 대두와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뭐 좋은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국채는 이자율이 40%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국채 제로 쿠폰이라고 하는 제로 쿠폰
그러니까 매년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쳐주게 되는데요. 제로 쿠폰의 이자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0%로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경제 위기에 준하는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경기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말 메시가 월드컵에서 황제가 되어서 월드컵을 들어 올렸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사실 진짜 엊그제죠.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현재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아르헨티나의 현지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교민분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레스타 치빌고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우경이 라고 합니다. 이 나라 이름으로는 파트리시아 우라고 합니다. 저는 5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고요. 현재 딸 셋을 키우고 있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하나와 공장 하나 남편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체감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는 매우 좀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지금 좀 어렵거든요. 정치적이나 경제 및 사회적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5년부터 19년까지 마크리 정부가 시행했던 보건정책은 높은 평가도 받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나라가 점차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여기 아르헨티나에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마크리 정부가 보건정책을 마련해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IMF와 협정을 맺어서 화폐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딱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관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임금이 낮아지고 돈이 충분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증가하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아르헨티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가게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손님도 안 오고 다른 물건들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옷 가격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가게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공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 볼리비아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좀 작년보다 낮게 주고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나가게 되고 또 저는 또 그 재봉틀 기계가 있는데 그 재봉틀 기계를 또 팔게 되는 그런 추세까지 와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직접 또 그 의류를 제작해서 파시고 그다음에 공장도 있고 그래서 판매와 생산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무엇보다 환율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생각해도 아마도 그 원자재, 그러니까 원단 같은 경우는 좀 수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암시장 환율과 은행의 공시 환율, 그 차이들,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환율 시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420페소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페소로 기억하는데 훌쩍 넘은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지 암시장 환율은 은행 환율과 동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는 선언되지 않는 비공식적이고 하나는 공식적이에요. 블루 달러랑 그러니까 블루 달러랑 공식 달러라는 게 있어요. 블루 달러는 매년
4%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세계 최악의 부채 위기 중 하나인 나라에서 며칠 만에 20% 가까이 도달했고요. 사람들이 미국 지폐에 대한 법적 접근이 거의 없고 현지 통화인 페소가 매우 가치를 잃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블루달러가 주요 경제 벤치마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블루 달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블루 달러가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암 시장의 암도 그 어둡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블랙 마켓이라고 영어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 마켓에서 통용되는 그 달러를 블랙 달러라고 원래 불러야 되는데, 조금 뭐 의미를 좀 순화하는 그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블루 달러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 인플레이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100%를 넘어섰다고 하죠. 세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또 서로 겹쳐서 피해는 가중될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은 저는 채찍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채찍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아르헨티나 경우 매일 원하는 대로 변화하고 관리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가격 결정과 같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 분배에도 불평등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영향을 좀 미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검토하고 임금을 100% 이상으로 올려서 좀 더 많이 포용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안을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주로 겨울옷, 여름옷, 시즌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이 폭등하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할 경우 판매가 여기서 더 하락할까 걱정이 돼서 고민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물가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최대 흉작을 거뒀다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식료품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 소위 얘기하는 장바구니 그 경제, 물가는 어떤지, 혹시 사재기 하는 풍조가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식료품은 물가 상승률이 10%로 인상됐어요. 마트를 가면 이렇게 저희가 다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식품 위주로 구매했었는데 싼 가격이 장점이었던, 저희가 주로 저희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마트인 코또나 까리프 마트를 가면 채소나 과일을 구매하는 게 이제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어떤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확진되었을 경우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그 자가격리 등등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본인이 체험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전 세계에 정말 진정한 비극이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보건 시스템, 인공호흡기, 침대, 의료 장비, 심지어 병원 개인을 선호하고 개인 병원, 심지어
병원 선호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보건 정책을 가장 많이 적용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의무적 예방적 사회적 거리, 마스크, 젤, 알코올, 소독제 사용, 2m 거리 유지 및 외출 최적화, 파티나 모임도 가질 수 없었고 2명이서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이 조치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국가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길 시 법적 조치가 있었었고요. 이런 코로나법은 백신 최초의 스푸트니크 V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됐고요. 2020년 12월쯤에 백신 비행기가 도착해서 노인들에게도 먼저 백신을 맞을 기회를 저희도 줬었고, 아르헨티나는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등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든 국가가 협정을 맺고 인구 예방 접종을 목표로 해서 2023년 올해인 오늘 대부분의 인구가 이미 5차 접종까지 받은 상태고, 또한 저희 아이들도 저도 잘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아르헨티나의 2023년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제 이어질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아르헨티나의 전망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물론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거고요. 저는 이 나라가 평등한 권리, 기회, 조건이 있는 모두를 위한 아르헨티나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속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사회로서 반성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복지를 보장하고 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최근 월드컵 우승으로 아르헨티나는 지금 축제 분위기였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잊혀지니까 다시 현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 건 맞지만, 아직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모르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문제를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드컵 우승 같은 이벤트도 단지 축제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삼아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르헨티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